최근 금값은 다시 4.0달러 선 근처까지 회복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과 되돌림이 동시에 나타났지만 나는 이 움직임을 단순한 조정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과열과 공포 사이를 오가며 균형점을 찾는다. 단기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장기 상승 흐름 속의 숨 고르기에 불과하다. 금은 단기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 과열이 누적되었다. 특히 인도의 디리 시즌을 앞두고 조기 매수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당겨졌다가 시즌이 끝나자마자 자연스러운 수요 공백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수요 조정은 본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수십 년간 자산 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단기 변동성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채권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이 흐름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신뢰의 이동이다. 종이돈이 흔들릴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재조명된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기회비용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금은 다시 해지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되찾게 된다.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 환경, 바로 그것이 금이 빛을 발하는 무대다. 단기적인 급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본질을 봐야 한다. 금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척도다.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금은 여전히 싸다. 금값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실질 금리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인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상대적 매력은 커진다.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는 국면에서는 실질 금리가 점차 내려가게 마련이다. 달러 강세가 약해지고 투자자들은 수익 대신 안전을 찾아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금이 다시 꿈틀대는 이유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이자율은 투자자의 시간표를 바꾼다. 높은 금리는 자본을 현금으로 끌어들이지만 낮은 실질 금리는 돈의 목적을 바꾼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치의 저장소를 원한다.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금이 가장 오래된 신뢰의 단위로 돌아온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실질 금리가 급반등하게 되면 금값은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갑작스러운 물가 서프라이즈나 매파적인 발언에 반응하여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금은 단기 하락 구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 실질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며 그 아래에서 금의 상승 구조가 유지된다. 결국 금의 진정한 가치는 달러의 강약이 아니라 신뢰의 수준에 달려 있다. 지금 세계는 부채의 산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중앙은행들은 그 공백을 금으로 채우고 있다. 실질 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금은 다시 그 본연의 역할로 돌아간다. 인간이 만든 종이의 약속이 흔들릴 때 자연이 만든 금속이 다시 신뢰를 대신한다.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지금 금 시장의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그들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 재편이다. 과거엔 미국 국채가 무위험 자산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달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나는 이 흐름을 신뢰의 대이동이라 부른다. 화폐는 결국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약속일 뿐이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모든 약속에는 만료일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달러를 팔고 금을 산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금의 보유 비용이 줄어든다. 이는 중앙은행들에게 명백한 매수 신호다. 특히 신흥국들은 외화 보유액의 구조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금을 축적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금 수요의 약 20-25%가 중앙은행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는 과거 평균치를 훨씬 상회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시장의 하단을 단단히 받치는 힘이 된다.
단기적으로 인도나 중국의 실물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정책적 수요가 금의 기반을 지탱한다. 내가 오랜 시간 투자 세계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다.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을 거스르지 말라. 지금 세계의 통화 당국은 명확히 금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이 장기적 상승의 진짜 신호다. 금 시장이 아무리 견조하더라도 단기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물가 서프라이즈나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실질 금리가 튀어오르고 그에 따라 금값이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이런 순간적인 급등락은 심리적 공포를 키우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신호로 보인다. 시장은 늘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치는 할인된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한 번에 진입하는 것보다 분할 매수와 분할 이익 실현이 훨씬 현명하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국면에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지키는 기본이다. 나는 항상 강조한다. 리스크는 가격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투자자는 시장의 노이즈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 현재 단기 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도와 중국의 실물 수요 둔화,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락의 이유가 아니라 변동성의 이유일 뿐이다. 실질 금리와 중앙은행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중장기 추세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는 규모를 나눠 들어가고 목표 비중을 지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장의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조타를 잃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나는 6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보며 배웠다. 가장 위험한 시점은 시장이 가장 확신에 찬 순간이다. 지금의 금 시장은 바로 그런 경계의 언덕 위에 있다. 그러나 그 위에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금은 다시 한번 신뢰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라고 말한다. 금 역시 마찬가지다.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장에서는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 분할 매수와 분할 이익 실현이 필수적이다. 최근 금값의 변동 구간에서는 단기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상승 추세 내의 숨 고르기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는 평균 단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현물, ETF, 금광 기업 등 투자 수단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원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목표 비중을 10%로 설정했다면 급락 시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급등 시에는 일부 이익 실현으로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원칙은 투자자의 방패가 된다. 지금의 조정은 급등 피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금리 인하 사이클과 중앙은행의 지속적 매입이 이어지는 한 중장기 상승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아무리 유효한 흐름이라도 비중을 지키지 못하면 위험이 된다. 버핏식 원칙은 단순하다.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그리고 그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금은 변동성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신뢰의 자산이다.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 비중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신뢰를 수익으로 바꾼다. 나는 그것을 복리의 마법이라 부른다. 흔들릴 때일수록 분할과 원칙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금과 함께 은도 담아야 할까요? 내 대답은 그럴 수 있다. 단, 규율이 필요하다.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금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기에는 낙폭이 훨씬 크다.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금 중심의 소량의 은을 보조로 담는다면 경기 회복 구간에서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 비중, 손절, 익절 기준을 금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운용해야 한다. 나는 이 원칙을 단순하게 정리한다. 금은 기초 체력이고 은은 추가 근육이다.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은 힘을 더하지만 무리하면 부상을 준다. 따라서 은 투자는 언제나 보조적이어야 한다. 금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만 그 위에서 은의 탄력성이 가치로 전환된다. 지금처럼 실질 금리가 낮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금의 전략적 비중이 더 우세하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 단계로 전환되는 순간 은은 그 특유의 폭발력을 보여준다.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다. 시장이 흔들릴 때 규율이 있는 투자자만이 은의 찰나적 기회를 포착한다. 결국 금과 은의 조합은 단기적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균형의 문제다. 금은 신뢰를, 은은 속도를 상징한다. 두 자산을 다루는 사람은 변동성의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투자자의 자세다.